입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성적이 되지 않으면 입시는 실패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왔다 하더라도 결국 뒷받침되는 것은 바로 학업 성적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따뜻해지는 날씨에 4월과 5월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과 5월. 왜 4월과 5월의 학습이 중요한가?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3월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에는 내가 3월 됐으니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 한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한 달이 싹 지나갔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표의식도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체력도 방전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월과 5월이 되겠죠. 따라서 4월과 5월은 공부의 의지와 동기의 부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3월 달에 가지고 있었던 공부 의지와 동기 부여가 4월과 5월이 되면 조금씩 흐트러지거나 흐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4월과 5월에는요, 진정한 공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위기와 그 다음에 이 흐트러짐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기회들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이런 4월과 5월에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훌륭한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가서 앞으로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의 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특히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 걸쳐서 고등학교 3년 생활 중에서 가장 큰 위기, 그것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5월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일단 5월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풀냄새와 꽃향기를 맡다 보면은 뭔가 내가 이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막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우리를 흔들어대는 또 하나의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5월 달이 되면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체육대회, 어떤 학교는 봄 소풍, 어떤 학교는 요즘에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라 하죠. 소태교, 어떤 학교는 소태교로. 결국 학생들이 5월이 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학교 행사가 많아져서 그 행사에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학습량을 늘리기가 3월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3월은 시작하면서 뭔가 분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공부 시간 확보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4월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은 더욱더 흐트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4월 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4월 말, 5월 초에는 대체로 중간고사가 또 끼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또 소풍 갔다 오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의 학습량을 늘리기보다는 뭔가 마음을 잡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시기에는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은 자의 결국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마치 우리 총알이 날아갈 때 처음 발사 시점이 한 5도 정도만 비껴나가도 나중에 탄착점까지 쭉 가다 보면은 그 관역에서 한참 벌어지듯이 바로 이 5월의 이 시점에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는 당장에는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6월, 2학기, 내년 3월 쭉쭉쭉 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갈 수 있는 대학 또는 목표했던 성적에서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5월을 전체적으로 평가라고 하면은 결국 고등학교 3년을 좌우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5월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신만의 동기부여, 자신만의 루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면 3년의 생활이 탄탄대로로 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로 큰 위기를 맞이해서 이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4월과 5월에는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에 가면 학교 교육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담임선생님께 요청하시면 학교 스케줄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학교 스케줄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달력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달력도 좋고요. 형식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일정을 적을 수 있는 다이어리를 꺼내서 학교 스케줄과 학생의 그 달력 속에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체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 있다, 며칠 뒤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공부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땡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끝나고 나서 더 보강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요, 아주 바쁘신 분인데 꾸준하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책자를 내시더라고요. 책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책을 내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자기가 쓸 책을 위해서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책만 쓰는 일에 노력을 한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은 몇 개월이 지나면 책 한 권이 나온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루틴의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나 일일 학습 목표량을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행사가 많고 또 이런 일들을 미루다 보면은 결국 이것을 보충할 시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에 만회하겠다라고 의지는 보이지만 생각만큼 그 의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고요.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등수나 이런 성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성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루는 일은 절대로 하시지 마셔야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쉬거나 기게 되면 내일은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너무 힘들다. 따라서 매일 꾸준하게 걷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 말 5월 초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이렇게 봤으니 내가 기말고사는 다음에 잘 봐야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자, 됐어. 중간고사 봤어. 이제 좀 놀아야지 하고 아주 그냥 편하게 놀다가 결국 과제나 일일 학습량을 밀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쉬다 멈추거나 기면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학생들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너무 체력이 방전될 수 있는 무리한 운동이나 무리한 계획 또는 무리한 놀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꾸준함, 즉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있죠. 꾸준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노는 시간도 자기의 체력과 또는 시간에 맞춰서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4월과 5월의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5월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5월은 고등학교 생활 전체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준비되고 꾸준한 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4월과 5월 학습법에 잘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